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분석가들이 올해 증시보다 내년도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좀 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신중함을 제시한 것도 좀 주춤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었는데 만기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 일정 앞두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정치 변수가 장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국 관련된 지표도 좀 대체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뭐 필수 소비재 빼놓고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좀 쉬어가고 또 일부 지표가 좀 해석하기 어렵게 나오면서 좀 경계심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 뭐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급등을 했대요. 뭐 달걀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대비 막 50%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PC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놓고 보면 뭐 물가 지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금리 상승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작동하지는 않았었는데 유럽 금리가 갑자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ECB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속도가 생각보단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럽 금리가, 특히 독일 금리가 막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라가서 4.3% 전후, 뭐 종가 때는 4.33%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작동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리고 분석가들이 내년도를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긴 하는데 올해보다는 좀 약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스티펠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을 또 예상하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부 좀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뭐 낙관적인 분석도 많긴 합니다. 뭐 찰스 슈왑 이런 데선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뭐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또 트위스트 이런 데서는 분산됐던 자금이 다시 또 기술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재미가 아니라 이제 부러운 건, 미국 가계 자산이, 순자산이 뭐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가 돼서 미국인들의 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시장이 좋아야 자산이 늘어나고 그만큼 소비가 될 텐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 좀 활성화돼갖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요 종목 다를 필요가 없는 게,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약간 올라가고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중한 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로 밀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들, 오늘 특징주로 강세 보인 종목들도 보면 뭐 이 종목은 되게 유명한 종목이야,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날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조금 신중하게 가게 된 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0.4, 3.0, 예상치보다 0.2%포인트, 0.4%포인트 높게 나왔고, 근원 같은 경우는 전년비가 예상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가 24만 2천 나왔는데 예상이 22만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24만, 고용이 둔하네, 그리고 물가는 높네, 이럴 때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초반에는 고용지표 둔하다라고 해서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물가지표가 높게 나와서, 물론 이 물가지표 높은 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닭고기와 이제 달걀 가격 급등 때문이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내려간다라는 거에는 별 변화가 없는데, 지금 1월은 거의 동결이 확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번에 일단 올라가지만 내년도 3월까지는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가 실렸고, 특히 이제 독일의 국채 금리가 확 뛰어 올라갔어요. 이번 회의 결과를 봤더니 좀 일부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 하자라는 주장이 있긴 했지만 다수는 0.25였다. 그래서 좀 유럽이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딜 것 같다. 그럼 미국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물가가 좀 생각보다 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내년도 전망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행스럽게도 뭐 이제 내년도 그렇게 나쁘게 뭐 큰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시장 조정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만 스티펠에서 5,500포인트, 그러니까 내년도 빠질 거야. 그리고 톱니가 내년도 상고하저야. 제레미 시겔 교수는 최근 2년만큼 내년도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신중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시장이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다만 이제 여전히 남은 기간에 올라갈 거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게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 전통적으로 12월을 놓고 볼 때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월에 15일까지는 뭐 그냥 좀 주춤거리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가 됐다가 연말에 이제 산타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국면이 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오늘이 뭐 큰 조정이 시작된다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 숨고르게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서 뭐 낙폭이 그렇게 특별하게 크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경계하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CNBC 기사를 보다가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네? 라고 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올해 증시가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확대가 되고 정치 문제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됐다. 특히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2월에 시작됐던 밸류업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재벌의 어떤 지배구조, 이게 이제 보면 지분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회사의 어떤 방향이나 전략을 세울 때 영향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된다라면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BR이 0.86, 일본이 1.44배거든요. 그리고 PER은 13.65배, 그러니까 일본이 15.9배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할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미주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자산시장 리스크가 커졌고, 또 미스에서는 뭐 경제, 수출도나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년도까지 고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도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3일 동안 올라오면서 양봉이 쭉쭉, 이게 사실 저렇게 장대 양봉 3개가 연달아 올라간 게 코스피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는 이제 안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수를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돌아서 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뭐 2,500, 2,550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지속성 있는 매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자산 비중이 커지면,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자산이 커질 텐데 아직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뭐 내년도까지 계속 매수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매도만 해줘도 땡큐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가 이 중요한 어떤 저항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코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한 3.5% 정도 주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틀 동안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틀 동안 이제 개인들이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에 12월 들어서 순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한 현금이 한 4조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바탕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이후에 이틀 연속 코스닥을 매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면 또 시장이 발목이 잡힐 수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끌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그 주간 4%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오늘 0.7%, 0.5, 0.7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주간으로 4% 넘어가게 되는데 올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뭔가 좀 바뀌는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됐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수급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20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 120 넘어가면, 이러면 이제 상승 종목수가 20% 정도 많은 날이 평균적으로 20일 동안 이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과열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120 과열까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1년 내내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나,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면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또 12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조정이 나오면 안 돼요. 하락 종목이 800개, 900개 이 정도 선에서 막아지면서 조정이 나와도 웬만하면 버티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투매 형태, 막 던지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그래도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올해 내내 좀 투자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징후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요약을 해보면, 어제 지수를 올렸던 건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달리 보면 이게 그냥 만기 때문에 올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까지 올라가면 만기가 아니라 시장이 바뀌었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3 중에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기가 끝나서 어떤 수급 이벤트가 끝난 상태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 현물 매매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탄핵 표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또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증시 자체의 어떤 경계감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쪽으로 베팅이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증시 저평가다라는 점을 외국인들이 보긴 하는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 주요 국가들의 선행 P,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후를 봤을 때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또는 밸류에이션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이걸 보는데, 미국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19.8배 이렇게, 일본도 14.6배 이렇게, 유럽은 13.6배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어디가 있냐면 8배예요, 8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락한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수로 바뀌고, 주도주의 등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특히 어제 올라갔던 이제 빅3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